자, 안녕하세요. 지타장 교수입니다. 자, 새벽입니다. 자, APR. 자, 내일이면 상장을 하죠. 간단히 이제 홈페이지 들어와 봤는데, 자,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떻죠? 뭔가 의료기기 느낌이 좀 드시죠? 그리고 요 부분 보면 화장품 느낌이 드시죠? 자, 요 부분에서 패션 부분의 널디라는 상품, 이 약간 좀 개성적인 상품을 살린 이 브랜드도 보유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하나씩 그냥 간단히 볼게요. 뷰티 부분을 따진다고 한다면 이렇게 보유. 자, 화장품과 의료기기. 이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상업성을 이루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볼게요. 일단은 좀 변동사항이 있는데 이따 공시사항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일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14만 7천 원에서 20만 원까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돼 있었는데 최상단 가격인 25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기관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이 종목이 최대한 싼 가격에 살게요. 네. 그리고 가장 높은 가격에 배정되기를 원해요. 이 뜻은 무엇일까요? 상장됐을 때 고가에서 형성되길 바라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죠? 좋은 점은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3만 원, 2만 원 이렇게 액면가 500원짜리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주가가 가장 강하게 시작하는 걸 원할 거고 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좀 너무 올라서 시작 안 했으면 좋겠는데 14만 7천 원에 사서 한 어느 정도 올라서 수익을 이문을 좀 남기고 싶은데 이런 뜻을 좀 보이겠죠. 그 뜻은 뭐냐면 이제 오늘 상장의 임함에 있어서 분명 이 종목에 대한 기존 구주주들의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한 변동률을 크게 작용을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께는 과거에 지금까지 있었던 신규 상장주의 패러다임을 보여드리면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지 이 부분을 다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그래도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일단은요. 보시게 되면 지금도 557억, 758억 요 부분 이 정도를 돈이 필요해요 하는 뜻인데 이것도 늘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20만 원에서 25만 원 늘어났으니 당연히 돈 들어오는 부분도 커지겠죠. 한 950억 정도 됐습니다. 자, 예상 시총도 당연히 늘어났겠죠. 2조 1천억까지 늘어났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최대 주주의 지분이 31.16%. 이따 좀 말씀드릴 텐데 이 김병훈 대표라는 분은 1988년생 아주 어리죠. 제가 이제 올해 54세인데 자, 그러면 이 최대 주주는 매각을 안 해요. 당연히. 근데 중요한 건 기관 투자자의 수량이 중요한 거죠. 그죠? 요 부분이 예, 맞아요.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달 이내, 두 달 이내, 6개월 이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1년 안때 보호 예수가 되는 부분은 가장 커요. 근데 1개월 있다가 출회될 수 있는 물량들이 꽤나 있죠.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약간의 오버잉 이슈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뒷부분에 좀 설명을 해드릴 부분은 확약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나는 이거예요. 청약을 했어요. 기관들이. 나는 이 주식을 몇 개월 동안은 팔지 않을게요. 요런 부분들이 많아질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통 주식 수가 36.85%가 된다는 거는 이 부분 전체 받아간 수량 중에서 보호의 수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이때까지 안 팔겠습니다라는 게 아니고 상장 초기부터 첫날부터 팔 수 있는 물량이 36.85%라는 거예요. 이 뜻은 뭘까요? 조금 많은 물량이 첫날 소화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약간의 리스크 요인으로 여러분들은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이 부분 먼저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자세한 설명 들어갈 건데 회사 개요 들어가시게 되면 이게 김병호 대표예요. 아마 제가 좀 잘 아는 후배인데 이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2014년도에 처음에 이 기업을 설립하면서 이 화제 인물이었어요. 막 송중기 닮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던 이제 후배인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시장에 약간 좀 관심을 이끌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재무상태표를 우리가 좀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 영업이익이 보통 화장품 관련주들이 어떻습니까? 맞아요. 과거에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중국의 보따리상이 와서 많은 물품을 사가는 게 원래 특성이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느 순간부터는 중국인들도 중국 화장품을 써요. 예, 퀄리티가 높아졌습니다. 중국 화장품도. 근데 다른 화장품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나 아니면 예, 영업이익 부분은 감소 추세에 있는데 어떻죠? 예,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화장품과 뭐가 있었죠? 의료기기죠. 피부 미용이죠. 자, 피부과를 가지 않아도 뭘 할 수 있다? 맞아요. 집에서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 실적이 나온 겁니다. 그쵸? 자, 이 부분 한번 잠깐 점검했고요. 자, 그러면 자, 이 자료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네,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요거 보내드릴게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이에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시죠. 그냥 APR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예, 요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나하나씩 한 번씩 보면서 월요일 오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은 여기 보시게 되면 뭐 글로벌 뷰티 테크 뭐 특별한 부분은 없는데 10년 동안 계속 성장하고 있다. 원래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해서 돈이 아주 적은 한 1억도 되지 않는 돈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몇 조 원의 기업이 형성이 됐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부분 보시게 되면 미국의 비중이 가장 크죠.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인데 반일 감정, 반중 감정 이 두 부분이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크게 등락을 하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이따 제가 일본 쪽을 겨냥하는 마녀 공장이라고 하는 화장품 업체를 좀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중국 쪽으로 치중돼 있는 업체를 보여드릴 거예요. 주가를 보시게 되면 이쪽에 편중돼 있는 종목들은 주가의 등락이 아주 크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같은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사실 이 색조 화장품이라고 해서 블랙핑크라고 하는 혹시 걸그룹 아십니까? 네, 아들 녀석이 좋아하는 그 걸그룹인데 실제로 미국에서 성공한 화장품은 거의 다 색조 화장품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미국 쪽 매출이 그나마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거는 사실 당사의 실적을 우상향시켜준 원동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쭉 내려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본인만의 장점을 말합니다. 자, 화장품과 전문계의 한계가 무엇이냐. 자, 화장품은 어떻죠? 싸고 다양하게 언제나 관리할 수 있다. 다만 단점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전문 케어, 즉 말하면 의료기기와 화장품을 동시에, 자, 쉽게 말해서 여성분들은 더 잘 알 거예요. 얼굴에 특수 화장품을 바르고 의료기기를 동원하게 되면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피부과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다만 가격이 조금 높은 단점이 있어요. 이 뜻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맞습니다. 결국은 피부과 비용 대비해서는 쌉니다. 그쵸? 근데 비싸긴 해요. 화장품보다는. 자, 이 뜻은 뭡니까? 결국은 지금의 놀라운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화장품 업체의 한계가 아닌 의료기기까지도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보여주는 요소 중에 하나죠. 자, 쭉 내려봅시다. 영업이익도 이렇게 오르고 있죠. 자, 사업 속에도 좀 이제 들어가 보고요. 중요한 부분만 좀 볼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따 최근에 있었던 상장 기업들의 특징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스터 프로 그리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쓰시는 거 아닌가요? 집에서? 그죠? 예, 피부 관리하기 위해서 피부과 가지 않아도 된다. 자, 요 부분이 당사의 가장 메리트라는 거죠. 예, 피부과에서 직접 쓰고 있는 의료기기인데 이걸 집에서 쓸 수 있다. 우리만의 유일한 기업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 당사가 IR 자료로 포함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금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쉽게 가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5만 원의 최종? 예, 맞아요.
이 공모가가 형성이 됐고 원래는 600억 정도를 모집하려고 했는데 상당 가격 20만 원에서 25만 원 늘어난 만큼 940억이 예, 회사로 돈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게 리스크 요인이냐? 자, 봅시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기존에 상장되는 업체들의 이 특성을 보게 되면 여기 있어요. 그죠? 일반 공모에서 80%를 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에 이 부분이에요. 950억 정도를 상장을 하면서 회사로 돈이 들어오게 되는데 시설 자금으로는 요만큼밖에 안 써요. 200억밖에 안 써요. 근데 중요한 게 뭐죠? 기타 자금을 빼고 나머지 얼마? 예, 맞아요. 540억은 뭘로 쓰고 있죠? 운영 자금이죠. 사실 시장에서 가장 안 좋아 보이는 게 시설 자금은 공장을 증설하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요. 타법인 이 취득 자금이라는 거는 인수하기 위한 자금이에요. 채무상환금은 빚을 갚는 용도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채무상환금도 안 좋게 보지만 운영 자금은 대표의 리스 그리고 아파트 예, 좋은 데 살 수 있는 거를 이런 부분들을 그냥 회사 운영하면서 필요하는 기타 등등이에요. 카드값이에요. 요걸 쓰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시장에서는 야, 아무리 시가총액이 2조 원 가까이 되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요 부분의 이 배정을 운영 자금으로 했다는 거는 조금 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내용은 알았다 이거죠. 리스크 요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예, 운영 자금으로 많이 포진돼 있다. 두 번째는요. 공모가가 25만 원 상단에서 시작하는 거는 최근 트렌드입니다. 신규 상장주에. 근데 중요한 건 이 아모레퍼시픽 차트를 보여주는 이유는 화장품 업종과 의료기기 업종을 두 개 다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틀어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25만 원에 시작을 하지만 이 부분이 쉽게 말해서 가장 비싸게 상장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뜻은 뭐냐면 잘 보세요. 내가 14만 원에 받아가서 상장에 25만 원에 시작하면 이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25만 원 최상단에 시작했으면 좋겠어요라는 뜻은 뭡니까? 사실 구주주들이 원하는 가격이겠죠. 왜? 가장 높은 가격에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하는 거는 25만 원에서 따상상까지 가면서 100만 원이 갈 수 있겠냐? 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사실 100만 원이 되게 되면요. 시장에서는 황제주가 될 겁니다. 아마 에코프로가 가격만 보게 되면 100만 원을 넘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 아모레퍼시픽 어떻습니까? 액면 분할하고 나서는 지금 10만 원대에 와 있죠. 아마 지금 시장에서 태광실업이라고 해서 태광산업 이런 종목들 있죠. 큰 종목들. 자, 이런 태광산업 같이 80만 원 가까이 100만 원까지 갔었던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황제주가 돼요. 100만 원 단위의 가장 큰 가격에서 거래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아모레퍼시픽이 시가총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자, 대략적으로 7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APR 같은 경우에 몇 조가 되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2조 네, 맞아요. 2조 중반대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인데 몸집인데요. 따상상되기 시작하면 얘를 넘기게 돼요. 자,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을 시가총액을 넘겨버리는 게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가능할 건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뭐 실적이라는 부분만 따져서 주가는 분명히 오를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화장품,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에 한계가 있고 의료기기를 넣게 되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시장의 트렌드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봅시다. 최근에 있었던 하나하나의 따상상 종목들을 한번 과거부터 한번 봐드릴게요. DS한석이라는 종목도요. 사실 이 고가죠. 거의 50만 원 가까이 이렇게 갔었죠. 훼손 나오죠. 자, 마지막으로 따상상 기업들 중에서 현대임스. 나름 1조 원 넘었던 기업이죠. 자, 이런 흐름을 보이죠. 자, 그리고 따상상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KNS 어떻습니까? 이런 흐름을 보이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볼까요? 자, 우진엔텍 작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어떤 흐름입니까? 아, 신규 상장주에 시장에 돈이 몰릴 수 있는 환경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구나. 이 뜻은 뭐냐면 벤처 캐피탈에서 신규 상장주에 진입하는 거를 꺼려해요. 지금. 왜? 여차하면 금리 인상해 버릴 수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침체를 좀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주가는 미래를 보면서 달리는 거지 현재의 주가를 100% 반영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떻게 주가가 형성될까요? 하면 25만 원이 공모가였죠. 그러면 시장에서 바라보는 의견은 대략적인 천 달에 대한 가격은 30만 원 언저리에서 놀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자, 뭐 100만 원 간다, 50만 원 간다, 70만 원 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유는 의료기기 관련주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좀 볼게요. 요즘 논란을 좀 보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분위기 자체가 썩 매끄럽지 않죠, 지금. 그렇죠? 이 논란이 분명히 당사에 있는 맞아요. 지금 APR 종목에도 일정 부분 연관성을 부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월요일은 분명히 짧게 목표가를 좀 30만 원 정도만 잡고 그리고 나서 위아래 변동성을 감안하고 그 다음 흐름을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신규 상장주를 다룰 때 과거에 이제 자사운용사 20년 있었고 15년 동안은 그래도 나름 스타 펀드 매니저였어요. 1,000억을 운용했었고 IPO 신규 상장주를 다룰 때는 산업이라는 거를 반드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종목만 보면서 빠져들게 되면 종목을 보면서 시장을 읽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자, 시장을 먼저 보고 산업을 보고 업종을 보고 그리고 종목을 찾아야 돼. 종목의 가격은 누가 정하는 거죠? 시장이 정하는 거예요. 산업의 사이클, 화장품 사이클, 의료기기 사이클. 근데 최근 의료기기 수출입 데이터가 3년 연속 계속 이렇게 고공행진하다가 요새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요 부분은 당사의 어떤 주가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 부분 자세히 다루기 위해서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010-4822-8706으로 이쪽으로요. APR이라고 보내주세요. APR 정확히 보내주시면 제가 요거는 오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전에 타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결국은 말씀드린 건 뭡니까? 100만 원이라는 따상상은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시죠? 결국은 월요일에 대한 시초가는 기존의 주주들이 어떻게 맞아요. 매물이 출회되는가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데 상당 부분 꽤나 많은 물량들이 나올 겁니다. 이유는 3만 원에서 68만 5천 원까지 장외에서 거래했다는 거 아시죠? 자,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3만 원에 투자했던 좀 알아봤더니 10만 원만 넘어도 일정 부분 팔 거예요라는 의지를 가진 투자자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변동성을 가지고 거래합시다. 항상 종목은요. 어떠한 시장의 사이클, 신규 상장주도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신규 상장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 어떤 사이클이 유지되고 신규 상장주를 막 이렇게 원하는 그런 시즌이 오게 되면 결국은 신규 상장주가 힘을 받는 시기가 있지만 지금처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12월이 어떤 달이었죠? 12월. 신규 상장주가 가장 핫했던 달인데 이게 따상상 갈 수 있었던 12월인데 이때는 어떤 달이었냐면 대주주 양도세 이 논란을 예, 맞아요. 이게 부각되는 달이었잖아요. 10억 이상의 투자들은 분명히 주식을 줄이세요. 그러지 않으면 중과세 물릴게요. 요걸 피할 수 있는 거는 신규 상장주가 답이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열기가 컸었죠. 근데 이 양도세를 50억으로 늘려버렸죠. 사실 이 신규 상장주의 메리트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라이브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다루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APR이라고 보내주세요. 자료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쑥 읽어보시고요. 월요일은 절대 이 따상상을 보면서 가시면 안 돼요. 요 기업도 하나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들 만일에 이 그 APR을 어느 정도 가격에 높은 가격에 한번 팔아놓고요. 자, 다시 한번 더 시장을 보고 산업을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찾는 그런 공부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보게 되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만 산업군이 이동하는 이런 사이클에 있는 종목들이 꽤나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한번 공부하는 거 한번 어떠세요? 자,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공부 영상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러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